네, 이제 마지막 4부입니다. 주제는 바로 황금알을 낳는 계란입니다. 계란이 왜 황금알인가? 계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국민 단백질, 식량 안보, 수출 경쟁력, 그리고 농촌 경제, 국가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란 산업이 앞으로 어떤 기회와 또 가치를 지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란은 뭐 가장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매일 국민들이 필수 식품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돼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은 뭐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0.07로 헌법 소원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산업이 안정적으로 가야 가격 모든 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란이 가진 황금알의 가치는 과학적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진 회장님, 네. 생물학적, 과학적 구조 측면에서 계란이 왜 국가적 자원으로 평가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 아까 계란의 우수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계란을 먹는 거는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우리 계란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국민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이 계란이 저는 크게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계란이 단백질이 저는 단백질도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다. 단백질도 등급이 있다. 급수가 있다. 그래서 단백질이 가장 좋은 거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 밸런스가 균형이 얼마나 잘 맞춰져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밸런스 깨지면은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균형이 가장 잘 돼 있는 게 계란이고 그 계란이 그게 이제 필수 아미노산 계수 뭐 케미컬 스코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계란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계란을 100으로 기준해서 나머지 단백질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계란이 항상 기준에 100이 되고 그 우리 이제 아기 키울 때 사람 모유가 계란에 비해 한 81 정도 됩니다. 81 정도 되고 우유는 한 74 정도 되고 그 케미컬 스코어를 보면은 그다음에 우리 두부도 단백질 식품인데 그건 한 5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계란이 얼마나 이 단백질도 고급 단백질인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좋은 단백질을 우리 계란이 아주 지금까지 엄청 싸게 공급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아까 50년 동안 다가오 계란을 연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계란값이 얼마가 올랐냐면은 계란값이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럼 우리가 또 비교할 지표가 뭐냐 국립대학교 등록금. 국립대학 등록금이 한 100배 정도 올랐어요.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국가공무원 봉급도 한 100배 정도 올랐어. 그럼 계란 10배밖에 안 올랐다고. 얼마나 그 생산자들은 피눈물 나고 이게 먹고 살라고 말이죠. 과학 투자도 하고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이게 바로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정책을 세울 때는 이 과학적으로 해서 기반화해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혜석 변호사님, 법과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계란이 황금알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그게 법적 안전성을 좀 추구해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가들은 어쨌든 허가 기준에 따라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근데 행정 기준이 갑자기 변경이 되게 되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농가 시설 투자한 게 경제적 가치가 급감하게 되는 그래서 농가가 어쨌든 믿고 좀 투자할 수 없는 이런 형태가 되면 전체의 산업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이게 좀 중요하다.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생산 구조의 안정성. 그러니까 계란 가격이라는 게 일정하게 아까 정은정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되고 심리적 한계를 좀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도 그걸 보고 선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외식 산업이라든지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생태계가 구축이 되니까 그게 안정돼야 되는데 생산 구조가 어쨌든 계란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생산량이 갑자기 줄어가지고 바뀌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 경제적 지표의 불안정성 이런 게 있으면 산업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생산 구조의 안정성 이 두 가지를 조금 아까 법적인 안정성과 생산 구조의 안정성, 법적 안정성, 생산 구조의 안정성 요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네, 헌법 소원을 제기한 측면은
농가의 뭐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제고해달라는 취지이고요. 단순히 행정 기준을 다투는 법적 절차가 아니고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국민 식탁을 지키자는 정책적 메시지를 담아서 농가분들이 좀 제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법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책적 맥락이 결합된 헌법소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농가분들이 그 산란계 협회 농가분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0.05제곱미터 2017년 이전에 허가받은 0.05제곱미터의 시설 분들은 그대로 적용 놔두시고 그분들은 그 전에 정책을 믿고 하신 신뢰 믿고 한 거기 때문에 정당한 신뢰라고 봐주시고 그거는 그대로 진행해 주고 전체적으로 무조건 바꿔라 이게 아니라 2018년 이후에 법 개정 이후에 이제 허가를 받고 0.075 제곱미터 허가를 받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서 기존의 분들은 기존 분대로 개정법 이후에 허가받는 개정법 이후에 허가받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충분히 옳은 맞는 말씀이고 정당한 신뢰는 보호해야 된다는 헌법의 원칙 신뢰 보호 원칙에도 부합하는 주장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가는 게 좀 분리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법적 안정성,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산업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헌법소원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잘 좀 헤아려 주셔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지 않을까라고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급히. 황금알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목이 메일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란이 황금알로 불리는 데는 영양학적 가치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정명일 박사님, 네. 계란이 건강과 영양 분야에서 왜 황금알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질의 단백질, 또 콜린. 그래서 이 콜린 같은 경우는 인지 기능에 너무 중요하고, 뇌 기능, 치매 예방에 좋고요.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에 1개 이상 먹지 말라는 가이드도 있었지만 그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는 많이 풀렸고요. 사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대다수는 합성된 것이 전체 한 80%를 차지하고, 그래서 섭취하는 거는 오히려 그 합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계란은 영양학적으로 또 만성질환 시대에 그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너무나 소중한 거고요. 또 여성분들은 다이어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식품이잖아요. 또 더욱이 아까 완전 식품이면서 포장도 예쁘게 하고 나와가지고 간편하게 조리해서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말 소중해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바쁠 때는 계란 한 3-4개 먹거든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되죠. 이 소중한 너무 소중한 그 건강이나 영양적으로 너무 소중한 게 자칫 정책이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하면서 생산량이 감소돼서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아까 계속 말씀하시면 저소득층 또는 단체급식 학교나 군대나 기타 그런 급식에 이제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 영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참 정말 오늘 저도 많은 정보를 듣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 소비자들, 특히 여자들은 감성 위주로 소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팩트를 잘 모르면 그냥 그래서 참 이런 소통의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명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엄혜선 교수님, 소비자 입장에서 계란이 황금알이라는 표현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가격 대비 골고루 그 영양소가 이렇게 환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학적 가치를 너무 다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아까 잠시 생각해 봤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 약 80%가, 우리 국민의 80%가 4번 계란을 구매를 한다라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생산량이 30%로 감소가 된다.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계속 영양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계란은 그 가격 대비
갖가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근원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근원이잖아요. 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좀 책임져주는 그 황금알을 낳는 것이 바로 계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은성 작가님,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계란이 왜 황금알인가요? 싸고 맛있고 그래서 황금알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 닭이 놓여져 있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소비자들이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모 연예인의 어떤 계란, 4번 계란이 한 판에 15,000원인 게 말이 되느냐라고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좀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그 가격이어야 될 겁니다. 사회적 가치로 보자면. 그렇지만 이 계란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기준가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그리고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격을 유지했던 것이지, 저는 그 가격이 결코 비싸다고는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란의 가치를 좀 더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동물복지의 방향이나 이런 그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 결국 요 간극을 메우는 거는 그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생산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인생의 첫 요리가 다 계란 후라이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의 첫 도전 요리도 계란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참 친숙하고 또 계란 없는 식생활, 계란 없는 삶 생각해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거는 함께 기르는 거고 함께 먹는 거다라는 그런 관점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계란 산업이 한돈 쌀 한우에 이어서 우리가 네 번째로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2조 8천억이 넘어가는 이런 산업을 굉장히 크게 산업이 좀 발전을 했고, 우리가 헌법 소원한 부분도 보면은 2018년 이전에 옛날 법에 한 거, 우리가 복지를 반대하거나 영점정치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생산자. 우리가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 이전에 한 거 소급 적용하지 말아달라. 내구 연한까지 쓰게 해달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모르면은 저희가 협회가 왜 생산자들이 복지를 반대하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옛날 2018년 이전에 법에 맞춰서 진 거는 케이지가 100년, 200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25년, 30년 쓰면은 결국은 바꿔요. 그래서 그 제한이 되면 자연적으로 0.07로 전향이 되는 거거든요. 0.07로는 지금보다 조금 공간이 넓은 공간이니까 한 번에 일시에 가면은 사회적으로 모든 게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연하게 충격 없이 가자는 저희가 취지고, 어쨌든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폭등한다고 좋아할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가격이 폭등하면은 국민들부터 외면을 받게 돼요. 가격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격이 돼야 돼. 우리는 많이 받고 싶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야, 니네 비싸게 줄이고 많이 받으면 되지 왜 그러냐. 근데 우리가 물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7,000원의 금계란이 벌써 나왔다는 건 그 이상 넘어가면 수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가 생산자들이 정말 어려운 규제 환경 속에서, 제가 어떤 데 농장들한테 그 얘기해요. 야,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가 바보 아니면은 이거 똑똑한 사람이든지 모르겠다. 이 어려운 걸 결국은 해낸다. 사실 산란 일자도 일본, 미국도 시도했었어요. 한 6개월 하다가 다 못했어요. 도저히 못.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품질, 위생, 안전부터 선별 포장 제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버리면은 그 외에 다른 계단이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면은 이제 소비자 개개인이 사 먹는 거는 수입 계란을 안 사 먹을 수 있지만 식당이나 이런 식자에 들어가는 건 다 수입 계란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0% 자급자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 적용도 내구 연한가 쓰면 자연적으로 연착륙되거든. 그러면 시장에 큰 충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질병과에도 우리가 싸워야 되고, 물가도 싸워야 되고, 주변국들 일본, 중국, 태국도 주변 아시아의 국가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우리가요. 우리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산업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그래서 농가들이 정말 그 어려운 구제를 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에 외국산 왔을 때 암만 계란이 비싸도 사 먹는 사람들은 수입 안 사 먹었어요.
그거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인터뷰할 때도 정말 이제 국민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왜? 그래도 우리 거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나가려면은 충격이 갑자기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미국의 농무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집에서 다 키우라 그랬어요. 이제 한 마리씩. 다, 미국은 1,000만 명 이상의 닭을 케이지를 빌려주는 사업을 했어요. 이번에. 얼마나 심각한지. 거기가 미국이 다 케이지도 아니고 복지로 나서 키우는 데 많거든. 나서 키우다 보니까 AI가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인터넷 기사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람이 계란 그때 10,000원만 얘기를 할 때 10,000원도 싸다고 칼럼을 쓴 게 있어. 물어봤더니 그 사람 자기가 계란 비싸다고 닭을 사가지고 알 날 때까지 키웠더니 10만 원이 들어가더래요. 알아놨는데 그래서 이거 치우고 이제 무조건 사 먹는 게 싸다. 10,000원 싸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우리가 계란을 누구나 쉽게 사고 마트에 가면 있고 이 정도 가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농가들이 그걸 맞춰놨기 때문에 한 번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유연하게 산업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면 될 것 같고 하여간 제가 산랑의 농장을 좀 대표해서 어쨌든 농가들이 열심히 지금 방역에 겨울에 정말 죽기 살기 방역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서 계란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 위생 잘 관리해서 정말 좋은 계란을 국민들이 정말 수입 계란에 안 사 먹고 우리 걸 많이 사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조금 내년의 목표가 1인당 400개가 목표입니다. 400개 1인당 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루에 1개 이상이죠. 1개 2개 거의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한 340개, 50개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많이 올랐는데 그 정도로 그러면 소비자들이 뭐 번호를 떠나가지고 다 누구나 좋게 우리 걸 하면은 많이 올라간다고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네. 오늘 4부에서는 계란이 왜 황금알인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계란은 국민 건강과 물가 안정, 그리고 산업 경쟁력과 농촌 경제, 식량 안보, 수출 전략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의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황금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원 없는 규제가 아니라 과학과 법, 경제, 그리고 소비자 신뢰가 결합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계란의 우수성과 역할, 미래 계란이 왜 황금알인가까지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함께해 주신 6분의 패널께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 계란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이런 산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생명과학이 만드는 정말 기적이죠. 정말 우리 안전한 먹거리도 됐고 또 국민 수명도 늘릴 수 있는 좋은 먹거리 되는데 여기에 생산이나 모든 게 과학이 다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있지 않았나. 앞으로도 이 산업이 계속 지속되고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뭐 정책까지도 모든 과학의 뒷받침이 돼서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인간의 건강도 닭의 생명권도 모두 소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배고픔의 시대에는 양적 생산이 우선이었고 타 생명권을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배고픔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질적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제가 들어보니 생산자 입장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 또 법적 그 체계를 관리하시는 분들 그러한 어려움들,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은 연으로 서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뇌하고 지혜를 모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약간 눈물 글썽이시는 거 아니요. 옆에서 볼 땐 눈이 반짝거려서 이거 우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진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변호사님. 네. 네. 저 이제 서울대 축산학과를 나와서요. 축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축산 대기업에서 한 10년간 법무팀장으로 10년 있었고요. 그건 뭐 10몇 년 이상을 축산업을 사랑하면서
애정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너무 아쉬운 점은 농림부라든지 국가의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종합적으로 좀 여러 목소리를 들어서 좀 정책을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자 아쉬움이 있고요. 계란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여러 축산물 중에서 아까 이장진 박사님께서도 강조하신 100%, 200% 공감합니다. 뭐 완전한 식품 중에 가장 유일한 우리나라 지금 전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식품, 완벽한 식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계란 산업 자체는 아까 식량 안보 말씀도 있으셨지만 단순한 농축산물이 아니라 국민의 영양, 산업 경쟁력 확보, 식량 안보를 떠받치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 그 자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에 맞춰 가지고 국가 정책이 과학, 경제, 법률 등을 종합하여 균형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갔으면 합니다. 눈물이 저도 좀 촉촉하지 않았어요? 아니 건조해요. 건조했어요? 계란찜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식당에 가면 기대를 하잖아요. 계란찜 정도는 공짜여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점점 자꾸 이 귀한 식료를 귀한 농축산물이면서 아주 귀한 음식인데 이 계란 자체가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비스, 공짜, 그리고 미끼 상품으로 너무 헐게 취급했던 건 아닌가 하고 저도 소비자로서도 또 반성을 한번 하고요. 예. 제가 물어봤더니 60대 이상의 장년층들의 소울푸드기도 하더라고요. 이 계란에 대한 추억, 그리움, 그리고 한도 맺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건 바로 한국의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많이 담은 계란 더욱더 소중하게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모 방송인이 이 계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잖아요. 4번 계란인데 왜 15,000원이냐. 그런데 해명을 보면은 우리는 더 많은 특별한 사료를 먹여서 기른다. 여기서 가장 크게 마음에 걸렸던 거는 대부분의 내가 아는 계란 생산자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사육 노하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그리고 이렇게 검증받고 안정적인 사료를 먹여서 기르는데 내 계란만 특별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상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어요. 아, 저렇게 과감하게 생산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그리고 농산물에 가격을 붙일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농촌사회학자로서는 생각은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계란까지 그렇게 비싸져 버리면 어떤 국민의 어떤 식량 안보 그리고 식생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들을 생산자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 가격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해 온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워해야 되고 1번 계란이 훨씬 더 좋고 또 4번 계란이라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 계란에서 중요한 거는 신선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번 계란이라고 해서 굉장히 싸구려 취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정말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여기에서 누구나 이렇게 우리 안대영 회장님이 빨리 예능에 데뷔하셔가지고 연예인 프리미엄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그렇게 다 인지도가 높진 않습니다. 계란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프리미엄을 누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계란 값에 대해서 정부도 소비자도 생산자도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 민간 품목이잖아요. 계란값에 한 판에 1,000원만 올라가도 여론이 막 들쭉날쭉하는 들썩들썩대는 이런 상황에서 15,000원의 계란을 과연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노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역질문을 던지자면 그동안 우리가 참 맛있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신선한 계란을 저렴한 가격에 마음 편히 먹고 있었구나. 이걸 좀 깨닫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좀 이 계란을 먹는 것으로만 생각할
하지 말고 이 계란이 우리 산업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수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즘에 펫에 대한 그 펫 원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만능 그 식품이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4만불 시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이 이 그 닭이라 그럴까요? 이러한 그 사육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이제 보면은 그 선택지를 보장해 준다면 우리 국민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그 긍정적인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고령화 시대에 이제 정말 필요한 그 식품, 소화율도 높고 소화 흡수율도 높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근본으로서 가격도 저렴하고 한 이 계란은 진짜 우리가 계속 홍보해도 될 식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멘트 하나 아까 수익 계란의 회장님 그때 제가 라디오에서 제일 효율적이었던 게 소비자들은 계란을 드시는 게 아니라 세금과 비행기 휘발유를 드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았으니까 그건 아마 회장님께서 한번 그러니까 가격을 맞춘 게 원래 그 할당 관세 때문에 맞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15,000원 훨씬 더 이해될 것 같아요. 예, 지원금 때문에. 과거에 그 수익 계란이 들어왔을 때 뭐 5,000원에 팔았잖아요. 4,980원에 팔았는데 실제 들어올 때는 17,000원 정도가 들어가다 나머지가 10,000원이 세금을 다 줬습니다.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 수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여기서 이거를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할당 관세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란 한 개 왜 다른 나라 국민들 그쪽에 양계 키우는 사람들한테 왜 10,000원의 세금을 내고 사오냐 이거지. 이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수입 계란 와서 5,000원이나 4,980원에 팔으니까 야 우리나라 계란 8,000원, 9,000원 만원 갈 때 싸다랬는데 싼 게 아니고 그게 15,000원, 17,000원까지 온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세금이 한 판에 10,000원 이상 붙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포장하는데 비용이 한 2,000원, 3,000원 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농가들이 이런 시스템 갖춰서 한 거 보면 정말 저렴한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미국 간 것도 그렇고 요 홍콩하고 싱가포르 계속 수출하고 있거든요. 다 4번 계란이에요. 4번 계란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저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본이 돈이 가장 안 들고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4번 계란이 돈이 최고 많이 들어가요. 왜?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왜? 많은 키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과학적으로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사육 환경을 1, 2, 3, 4번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 규제가 아예 없잖아요. 주변. 일본도 그게 없잖아요. 아무 이게 없어. 그냥 자율에 맡기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신 데 1, 2, 3, 4번 있으니까 그 소비자분들께서 편하게 뭐 1번 사듯이 2번 사듯이든 영양가 차이가 없고 다 편하게 사 드시면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뭐 그 야외에서 키우면 당연히 위험도가 높죠. 예, 왜냐하면 뭐 야생 동물이 많고 뭐 저녁에는 근데 그거는 저녁에는 다 들어오라 그러니까 야외에서 안 자요. 닭들이 집으로 다 놓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박사님 그게 뭐냐면은 이건 뭐 내지 않으셔도 실제 현실을 보면은 방목을 며칠을 할 수 있냐는 게 1년에요. 정말 양심적으로 이거를 해서 한다면은 방목하는 길이 길잖아. 봐요. 10월부터 2월 말까지, 올해는 5월까지 7개월, 8개월이 방사 금지예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작년에는 1번 계란 못 팔게 했어요. 방사하는 날짜가 많지 않아요. 닭은 털이 많고 땀샘이 없잖아요. 여름에 비 올 때 못 하죠. 환절기 때 못 하죠. 겨울에 못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정말 이미지가 저 푸른 초원에 닭이 이런저런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조가. 근데 그 소비자는 또 모르고, 예. 그러니까 저는 1번, 2번 계란, 특히 1번 계란 선택하는 분들이 좀 동물 감수성이 좀 뛰어난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계란 때문인 것도 있지만 결국에 어떤 닭을 많이 상상하다 보니까 그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건 각자의 선택이니까. 근데 다만 지금 80% 이상의 생산자들이 4번 계란을 생산하고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진 건데 무조건 다 1번, 2번으로 전환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은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마치 그 3, 4번 생산자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이 호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이거를 이럴 것이다 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놀 것이다 하고 사 먹는데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현실적으로는 방사를 1년에 며칠 하냐 이거죠. 하여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란 어벤져스의 말씀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란은 정말 작은 식품이지만요. 이 작은 식품 안에는 대한민국의 건강과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계란으로 행복한 식탁에서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계란학 개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